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카룸에서 시작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카룸. 아, 우리 이기 최고위원님.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응원 단장 출신이잖아요 원래. 예, 맞아요. 항상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라카룸의 박재홍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보수 패널 그리고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라카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왜 개혁신당은 안 모시냐 그래가지고 개혁신당의 보석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얼굴 보신 것처럼 먼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기인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또 잘 오셨어요. 또 이 스태프들이 신경 써서 그 주황색으로 이름표를 만들어가지고 또 화면 보여주셨는데, 자 이게 본격적인 또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국정감사장이 아주 떠들썩했는데 뉴진스 한이가 등장했는데, 야 저는 이렇게 또 이 국정감사가 이슈 말고 등장인물로 다 이렇게 화제가 되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한이는 아시죠? 달려라 한이 아니에요. 네, 알죠. 예. 뉴진스 알아요. 알죠 뉴진스. 아니 그 물론 그 직장 내 괴롭힘 네.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네. 뭐 발언도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예. 국감장의 품격을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좀 떨어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고 뭐 그게 화제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네. 그 의원들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촐랑대요? 막 사진 찍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에 막 스티커 붙여놓고. 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환노이 이제 국감에 출석을 했던 건데 우리 이긴 최고도 관련해서 포스팅도 올리셨던데. 예, 그게 좀 기사가 많이 돼가지고 네. 이게 조금 난처해졌는데요. 그러신가요? 어쨌든 우리 이준석 의원이 있는 과방위의 상임위원장이라서 최민희 위원장이. 예. 그래서 기사가 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예, 지금 또 우리 제작진이 캡처해갖고 자세히 올려놓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방광역의회도 거쳐봤고 아. 규모는 다르지만 국회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거기도 이제 행정감사라는 걸 합니다. 네. 감사 기간 동안 진짜 위원장들 바쁘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저 사진 찍었던 시간이 중식 정회 때래요. 밥을 먹으려고 했던 중식 때 정회 때였었고 점심시간 때. 그 끄트머리였는데 중식 정회 때는 제가 거쳤었던 지방광역의회에서 정말 바쁘거든요. 막 쟁점이 있는 거 이견 조율하고 증인 참고인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또 얘기하는데 저기 가서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바꾸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계속해서 사진 찍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그런 정도 있고 어제 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취재 제한이 걸렸대요. 일순간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취재 제한이 걸렸는데 예. 거기서 상임위원장이 사진 찍고 있는 거죠.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좀 걱정이 아니 뭐 됐습니다. 시간이야 뭐 잠깐 짬을 낼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실 뭐 국감 기간 내내 바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 주인인 것이고 뭐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만 국감에 출석하는 참고인인데 그렇죠. 그 객이 들어오면 어쨌든 국회의 어떤 권위도 좀 지키고 그 국감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맞아서 그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오는 참고인들한테 어떤 국감장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너무 여과 없이 팬심을 드러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이야 보고 싶죠. 근데 그걸 좀 참아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혹시 뉴진스가 오더라도 꼭 잘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 라커룸의 특징인 첫 번째 영상부터 VA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라커룸 아주 기대가 큰데, 자 일단은 이분 얘기를 해야겠죠. 명태균 씨. 자, 명태균 씨가 어제 이제 본인 페이스북 SNS에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메시지 캡처를 공개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천 개입이 의혹이 드러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카톡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실 해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해온 명 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2,000장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는 핵심 참모들과 긴급 모찬도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명 씨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제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깎아. 그럼 까줘야죠. 그 지가 한번 감당해보지. 자료정리 싹 해야 돼요. 자료정리 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아니 사적 통화라며 그럼 공적 통화를 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예, 자 명태균 씨가 어제 저희 한판 승부와 이제 전화 인터뷰했던 내용, 또 후반부는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자 명태균 씨 왜 하필 또 카톡 한 장을 딱 공개했는데 그 파장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카톡의 내용 자체가 너무 적나라하죠. 충격적이죠. 예. 오빠, 오빠. 예, 도대체 그 오빠가 어느 오빠냐? 그렇습니다.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를 의미하는 거냐? 근데 예. 두 개 다 문제예요. 사실은. 친오빠도 문제고 그렇죠. 진짜 오빠도 문제고. 예. 예. 일단 친오빠라고 하면 아니 여태까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인 최은순 씨 문제로 맨날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친정 오빠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등장이 늘었어요. 예. 그 친정 식구들은 거의 다 연루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런 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 후보 시절에 선거 뭐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패밀리 인로 비즈니스죠. 다 처갓집 식구들이잖아요. 영어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시죠. Family in law. 예. 그러니까요. 성문 종합 영어.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기본부터 시작해요. 성문 기본 영어부터. 예. 예. 아니 그리고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참담하죠. 아하.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난감하다. 여기 카톡 메시지. 지가 뭘 안다고. 뭐. 아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예. 그 국민이 부끄러운 거죠. 예. 사실은. 신조 부총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사과 잘하시면서 왜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보면 친한계는 거의 야당이에요. 예, 이기희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분의 부부 관계가 참 걱정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밖에다가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적나라한 비난 표현을 사인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대통령 실명은 친오빠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대통령 근데 그렇게 우리 이기인 최고는 이 오빠가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그게 친오빠든 윤석열 오빠든 모르겠지만 그건 예.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오빠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떤 취급을 받는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고 예.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카톡에서의 표현은 예.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 자기가 뭘 안다고라는 말을 해요. 예.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그 거부하는 사람, 거부당한 사람을 설득하는 듯한 모습의 카톡인 것 같아요. 이해해달라. 계속 네.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떤 이슈가 있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건 나 반대합니다라고 거부하고 박차고 나왔는데 예. 거부당한 사람을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예. 그런 식의 좀 약간 카톡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게 맞다면 국정이든 어느 이슈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그걸 번복하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비극이죠. 예. 어제 우리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나는 밥값, 비행기값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맞다면 명태균 씨 말이 맞다면 대통령실은 이 명태균 씨를 사실상 쓰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유능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린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라면요.
쓰고 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이 표현이죠. 명태균 씨의 본인의 표현이죠. 예. 이게 지금 언제 버렸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버려진 시점. 예. 대통령실의 해명은 당내 경선 때까지만 썼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 그 예. 이후에 벌어진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선 이후에 2022년 3월 10일 선거 직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단일화. 과정에서도 맞아요. 단일화 협상 창구로 문명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안 그러면 받은 거, 적어도 예. 경선 이후까지 연결되고 더군다나 2022년 6월 1일 날 실시됐던 김영선 의원이 당선됐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적어도 공천 때까지는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면 통화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내외로. 그리고 예. 금년 2월에도 김건희 여사하고는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사실은 예. 뭐 단수면 나는 좋지 뭐 이런 거가 공개됐으니까 그 버려진 시점이 애매한데 예. 만약에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어허. 비교적 아주 최근에 버려진 거다. 아하. 그리고 그 버려지기 전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아하.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는 공천 개입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글쎄 버려졌다면 제가 보기엔 최근인데요. 그렇죠. 금년 2월에 그 텔레그램도 사실 9번 명태균 씨가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예. 계속 답장이 없다가 아. 단수면 나야 좋지 그러나 경선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라는 답장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 계속해서 텔레그램 보내니까 이거 하나는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아. 의식해가지고 보냈고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텔레그램 답장을 보낸 거죠. 예. 아마도 총선 때까지는 뭐 활용했을지 모르겠으나 예. 선거 이후부터는 명태균 씨 어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니까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거리를 9번 유지했다? 텔레그램 보내놓고 한 번 답장하는 사실상 뭐 이렇게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쓰고 버린 시점이 그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드러낸 것 자체는 이제 본인 얘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자극을 했다. 널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한번 까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래? 정말 까볼게 해갖고 한 장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좀 유사한 폭로를 매일 이어가겠다. 어제 이제 저희 한판승부에 밝힌 내용은 저렇게 매일 까주겠다. 그래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봐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출구가 있나요 지금? 글쎄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폭로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생길 만한 거는 지금 안 하고 나오질 있다. 않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수위 조절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본인에 대해서 어떤 구속 수사라든지 이런 게 보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까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은 하지만 예. 만약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아하. 안 할 거예요. 뭐 매일 까겠다 그러지만 오늘은 당장 나온 거 없죠 아직. 오늘은 이제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본인의 어떤 오빠 관련한 발언을 듣고 계속 코가 길어진다. 인터뷰할 때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건 뭐 계속 언론 새로운- 모니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언론 모니터. 폭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로는 아니고 그냥, 예. 폭로는 없었어요. 예. 대응한 건데 뭐 아주 마이너한 문제니까 뭐 어제 심정으로는 매일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뭐 매일은 아닐 것 같고 본인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겠죠. 이제 그 명태균 씨 손을 사실상 떠난 게 어제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명태균 씨가 돌렸던 핸드폰이 7대 정도 된대요. 6개월마다 바꿨고. 아하. 근데 그 7대를 전부 다 검찰이 가져갔답니다. 그래요. 근데 그 7대 안에서도 갖가지 텔레그램과 SNS 등의 대화가 있고 녹취록까지 있는 기계들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검찰이 확인해서 어떻게 공개할지가 사실 관건이죠. 아하.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을 어떻게 본 뭐 요즘 도이치모터스의 살짝 변화된 기류처럼 흔들 거냐 말 거냐 이래 거기서 이제 명태균 씨 손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 이제 좀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2번 만났다는 것도 지금 부정이 됐고 예. 계속해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설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과시욕도 있지만 인정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대통령실 이런 온도로 간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깔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사법적 어떤 이 비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처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반응, 대응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이분이 사기꾼이다라고 대통령실은 규정을 하고 이제 일일이 팩트 체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오찬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주요 실장과 오찬도 하고 했었는데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누구인지에 앞서서 김현서가 그런 분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용산이 부인하지 못하는 게 참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카톡은 가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오빠는 친오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화는 맞다는 거니 김건희 그렇죠. 여사가.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통령실의 반응 앞으로 팩트 체크 안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나오면? 아마 즉각적인 대응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앞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말 뜸을 들여서 내놓은 해명 2021년 7월 초에 당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고 예. 뭐 박완수 당시 의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났고 경선 예. 이후에는 소통을 끊었다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그게 다 사실이 거짓말이죠. 아닌 거로 예. 밝혀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대응을 못하다가 어제 그 오빠는 친오빠다라는 대응을 했는데 제가 봐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카톡을 실제로 이렇게 주고받은 건 맞구나라는 그러니까. 거를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확인해 준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처음 네. 꺼내놨는데 아. 그때 이게 기자들 앞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세상에 밝혀진 최초의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랬더니 그 조금 시차를 두고 환경부의 첫 답변이 뭐냐면 그게 꼭 그 나쁜 의도에서 만든 문건은 아니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께 맞다고 인정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 순간에 예. 환경부에서 작성된 거는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문제가 확산이 됐는데 어제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아하.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로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그런 내용에 적어도 카톡을 주고받은 건 맞네. 일단 카톡 내용에 어떤 조작은 없었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라 아하. 이게 보면 능력의 문제인데 네. 그렇게 일하느니 차라리 일을 당분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오늘 그 오전에 그리고 이제 오찬을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참모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금 상황이 뭐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더 잘 나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사고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본적인 사고는 다 부부 이쪽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할 말 없죠. 할 말이 없지. 그럼 오늘 긴급 회의에서 어떤 분위기였을까? 1번 경로, 2번 조용한 침묵. 경로할 수는 없어요. 경로할 수 없어요. 경로할 수 없다. 그럼 감히 여기서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저 대통령님 카톡은 하신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까? 어떤 분에게? 분위기 좀 조용한 묵묵한 상황에서 저는 대응을 안 할 것 같은 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좀 온라인을 좀 보니까 김재원 최고가 유튜브 방송을 나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했답니다. 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김재원 최고가 계속 나와줘야 뭔가 소스가 나올 텐데 원래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누구의 말을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출연을 취소했다면 그건 곧 대통령실 내지는 본인보다 권한이 더 높은 사람이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 김재원 최고도 조용히 자숙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근데 명태균 씨가 앞으로 계속 그 김재원 최고가 사과를 하든가 방송 계속 나오면 계속 깐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런 취소를 그러니까 했네요. 1방송 1증거라고 했대요. 1방송 1증거 방송 하나 나갈 때마다 증거 하나씩 내겠다.
아쉽네. 그쵸. 아쉽답니다. 아니, 야당 입장에서는 아쉽답니다. 아니 김재원 최고가 계속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긁어줘야 뭔가 나올 텐데 야. 김재원 최고 그게 맞다면 이제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야, 라고 이제 예상할 수 그렇군요. 있겠죠. 그러면 이 판을 결국은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의도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야, 않나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건데. 사실은 예. 이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게이트라는 게 큰 이제 어떤 의혹, 음.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터졌을 때 예. 거의 모든 언론사가 그 문제에 달라붙으면 이제 게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보통 근데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시발점이 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게이트 이렇게 맞아요. 보통은 예. 했잖아요. 예. 옛날에 보면 뭐 최규선 게이트 그 결국에 이제 배우는 당시 대통령의 아들이 배우에 있었습니다만 예. 그 앞전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전에 보면 이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를 정도의 상황이 되면 처리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 사법 처리하는 거예요. 구속 일단. 수사. 예. 예. 그리고 나서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권력의 핵심부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자기 아들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 게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전광석화 같은 검찰이나 경찰의 움직임이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저 정도로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의혹들이 생기면 사법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아하. 명태균 씨가 의도했던 상황대로 끌려가면서 국정은 점점 좀 꼴이 우스워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게 정말 국정감사 기간에 이 국정감사 주요 이슈가 전혀 다뤄지지 않고 명태균 씨 녹취와 계속 그것만 지금 언론사들이 단독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아쉽기도 한데 자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입니다. 이 부분도 두 분도 이제 선거들 많이 해보셨고 여론조사도 받아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했던 녹취를 공개했어요.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런 지시를 했었고 조사응답한 2030 표본 전체가 아니라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응답한 젊은층 표본만 인위적으로 키웠다 뭐 이런 의혹인데 명태균 씨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본 개수가 2,000개가 됐으니까 배로 늘려달라고 한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건 뭐 비공표 조사하고 자체 조사기 때문에 뭐 1, 2%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또 어디 갖다 준 것도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요건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언론의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면 좀 더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죠. 네네. 이거는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문항을 좀 손을 대서 결과치가 달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예 수치 자체를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인데 비공개 언론에 공표가 안 되는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비공개 여론조사는 현재 판세를 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돌려보는 건데 예, 그렇죠. 이렇게 수치를 건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판세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야. 그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표는 못하더라도 뭐 내부에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내부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거 봐 우리 쪽이 이길 거니까 빨리 우리 쪽으로 뭐 붙어 내지는 뭐 조금이라도 내부 사기 진작용으로라도 쓰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하. 제가 보면 여론조사 이렇게 이거 수치를 건드리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기는 한데 예.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면 뭐 유리하게 나올지 이거는 대충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아하. 근데 아마도 명태균 씨가 잘한 것은 이렇게 결과치를 만들어낸 이후에 예. 이거를 언론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연령, 지역, 성별을 곱해서 2,000개를 만드소. 예.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의 방식이 셀 가중이 있고 림 가중이 있는데 네. 셀 가중을 표현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사실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여. 제 생각에는. 가중치 부여하고 뭐 어떤 예. 예. 그래서 제 표본의 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여론조사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녹취록만으로는 그냥 셀 가중의 방식을 그냥 단순히 강혜경 씨한테 전달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예. 근데 두 번째 녹취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젊은 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2, 3% 올리소. 요거는 어떤 개수의 인위적인 조작, 변형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비공표란 말입니다. 여론의 이른바 밴드웨건이라는 건 줄 수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건데 일부러 한 후보의 특정 이 지지율을 올려서 자기의 내부 보고용으로 쓴다면 그 목적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9월 29일 정도 녹취였는데 10월 6일 날이 아마 6명 국민의힘 후보 경선 후보 중에 4명으로 압축되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 이제 떨어지는 후보가 이제 최재형 후보와 하태경 후보가 있었었고 예. 이제 뭐 종국에는 이제 하태경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갔고 최재형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갔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표심을 이끌 수 있는 하태경 후보에게 거기 하태경이라는 분 등장하잖아요. 네. 하태경 후보한테 이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지하고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와라라고 하는 설득용 내부 자료로 쓴 것이 아닌가. 글쎄요. 근데 하태경 의원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만진다는 건 조금 예. 이상한데.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매일 3,000샘플짜리 조사가 계속해서 있었었고 한길리서치, MBS, 뭐 윈지코리아 등등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정례적으로도 나오고 예. 있는 마당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굳이 의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명태균 씨의 목적이 있는 보고서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여론조사나 또 선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의 수심의 깊이와 방향 그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용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용도로 이제 실제 공표용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여론의 흐름이 어떤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관련 논란은 뭐 앞으로 그 계속 뭐 야당의 비판도 있고 하니까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또 하나의 VAR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0월 재보선이 있고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납니다. 독대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아, 독대 아니다. 면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대통령실이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있고 또 대통령 실장에 배석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것이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쇄신하는 걸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제 독대를 앞두고 이제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저렇게 세면 독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세요 요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한동훈 대표는 그 독대 직후에 본인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그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을 계속 쌓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성사되는 독대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면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럼 뭔가 성과를 내야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와 같은 무혐의 결정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그야말로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난망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예. 그러면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해야 되고 본인의 선거도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 자기는 얻는 것도 없고 손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의 이런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적어도 국민들께는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아하. 내가 할 얘기를 미리 다 계속 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독대 내지는 면담 직후에 언론을 상대로 내가 이런 건의를 강력하게 했었는데.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하. 비록 성과가 없더라도 아하. 그걸 뜬금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미리 할 얘기를 다 풀어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미리 그 어떤 공중을 향해서 말을 하고 대통령실 말할 얘기를 이제 쌓고 있는 것이다. 이긴 한 채군. 대표의 말이 이제 지금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점점 수위가 세지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실은 지금 독대는 아니지만 면담 정도는 할 수 있어요라고 살짝 각과 을이 바뀐 상태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 이제 독대에 대한 확신은 한동훈 대표에게 찾고 네. 더 이상 이 정당과 정권의 붕괴를 막으려면 아하. 김건희 여사를 완전하게 손절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아, 손절에 대해 손절 결심. 그렇죠. 독대를 앞뒀으면 사실 말조심할 만도 하잖아요. 아하. 제가 뭐 김용남 의원님을 만나기 전에 아.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 야 김용남 의원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오늘 독대가- 방송 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독대가 예. 기다려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독대의 주체를 욕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하. 나는 더 이상 당신들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나의 방법은 김건희 여사의 손절이다 아하. 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독대가 이제 일정이 잡힌 게 좀 지연되면서 갑가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상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정이 지연돼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 했었던 만찬에서의 20명의 세과시도 있었었고 아. 특검 표결에서의 4표의 이탈도 이탈표. 있었었고 명태균 씨로 인해서 지금 계속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라 아하. 이제는 정말 대통령실이 독대까지는 아니지만 면담까지는 해줘라고 하는 아. 읍수하는 장면으로 지금 역전돼 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장성철 소장 얘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말하기를 대통령과 얼마나 상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다라고 하던데 이거 뭐예요?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치. 이거 이혼에 야, 이건 준하려면 이혼은 안 하고 그 전에 보통은 단계적으로는 결과? 결거를 거치죠. 야, 그래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잠시 해외 나가 계셔라라고 막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해외에 나가는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왜요? 해외 나가서 또 다른 거 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하면 출국 정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아니, 이분들 그러니까 더 무서운 분이야. 아니,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은 일단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로 가시고 아크로비스타로 가셔라. 거기가 집이 있으니까 야, 사저로 가셔라. 예. 관저 그리고 말고 사저로 거기 가라. 아크로비스타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서울중앙법원이에요. 아, 맞아요. 검찰청 바로 앞이에요. 바로 네. 그냥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판 받으시면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수위를 원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간선에서 적절하게 타협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남동을 떠나서 아크로비스타 가시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서 기소받고 수사 응하시라 이런 말씀이네요. 수사받고 기소되면 이제 예. 재판으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재판으로 가셔라. 이혼에 준하는 조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혼에 준하는 조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에서 요즘 최근에 핫한 김건희 여사 라인들 행정관들 비서관들과 별거시키는 그런 어떤 수족을 잘라내는 그런 이혼에 준하는 조치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영부인이 아크로비스타로 가시면 네. 사실은 제2부속실은 다 잘리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지 서초동으로 그 같은 건물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아직도 있잖아요. 지하 1층.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다 차리면 동시에 정리되는 거지. 이른바
한남동 라인, 뭐 김건희 라인은 서초동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럼 그쪽 주민들 굉장히 사기 불편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이혼에 준한 파격적인 조치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다음 주 초 아직 뭐 이제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독대 일정이 어떻게 잡힐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자, 한남동 7인회, 도곡동 7인회 요거 실체 있는 거예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도곡동 7인회는 권성동 의원께서 그냥 상상 속에? 막 대받아 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 애드립이에요? 같고 네. 한남동 7인회는 뭐 그 7명으로 거론된 사람들 다 그럴 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다. 그런데 지라시에 돌았던 그게 반드시 7명인가 하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뭐 10인회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6인회도 뭐 5상시, 7상시, 10상시 뭐 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명단을 지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요. 예, 자 공개해 주세요. 여기 이제 공개를 하면은 이제 아마 제가 좀 불리해질 것 같고요. 예, 담당 이제 프로듀서 업무 분장을 말씀을 드리면 의전, 예. 국정기획, 예. 홍보기획, 인사, 정책 홍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만 모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사의 일을 지금 맡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을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이 중에 한 명 인사를 맡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명절, 추석, 설 때마다 주요 내빈 귀빈들한테 대통령실의 그 명절 선물 있잖아요. 그걸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선물을 보내야지 안 보내야지 하고 판단해가지고 리스트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사를 맡는 이 사람이 요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김건희 여사가 너 이 사람한테 선물 보내 안 보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크다면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비선으로 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인사 담당자가 그 선물 갖고 그런 건 조금 그거는 아주 그 지엽적인 부분 같고 개혁신당에는 뭐 동탄 7인회 이런 거 없어요? 동탄 7인회 뭐 이런 거. 아이고 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멤버 중에 분명히 한 명일 테니까 이긴 최고가 이긴 김용남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람 뭐 있을 텐데 동탄 7인회 없는 걸로. 자,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는 검찰, 국정원, 언론 출신의 원로 그룹들, 또 보수파 출신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출마됐던 진보 좌파적 사상을 가진 분들. 그게 설명이 길어요. 뭐 누구라 딱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 비선 원로 조언 그룹이다. 그리고 이거 한 대표가 국민의힘 본인 측근 의원들에게도 상의를 안 하는데 혼자서 다 결정하고 탈레그램을 통보하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비선이다. 이렇게 또 이제 장해찬 전 최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룹도 실제로 있긴 있나 봐요. 좋은 그룹이야. 있겠죠. 누구나 다 있죠.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좋은 그룹은 다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뭐 이른바 어느 정권에서나 실세로 불리던 참모들이 있었던 것이고 조금 실세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 뭐 누구의 말을 주로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국정의 중심이 대통령인데 당연히 그게 중심이 오히려 영부인인 것처럼 보이고 영부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부인의 어떤 위세를 갖고 이른바 실세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조언을 누구한테 받느냐 조언하는 그룹이 아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본질하고는 전혀 하긴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쟁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제 수사, 도이치모터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언급을 했었고 이 언급 자체가 이미 검찰의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미리 직감하고 미리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이럴 때 어떤 얘기가 나와요? 레드팀 회의 이런 게 원래 있어요? 아니 그런 거를 하자는
얘기가 그 전에 있었고 저는 이제 검찰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생생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10년이니까. 예. 이제 무슨 이른바 악마의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 레드팀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자는 얘기가 그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가끔 써먹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레드팀은 예. 주된 의견은 이미 나와 있어. 근데 이 주된 의견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의미로 레드팀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빈틈없이 하자. 뭐 허점은 없느냐. 예. 근데 지금 구도는 이미 나와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내용으로 보면 무혐의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활용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논리적 허점은 없느냐, 뭐 법리적인 문제를 체크해 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전부터 드는 의문이 진짜 무혐의 한다고? 진짜 무혐의 한다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아하. 그런 의문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하. 글쎄 진짜 무혐의 결정을 한다면 그게 중간에 뭐 레드팀을 활용하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혐의 결정을 진짜로 한다면 다른 건 모르고 하나는 인정. 무지하게 과감하긴 하군. 누가요? 검찰이? 검찰도 그렇고 그 위도 그 그렇고 위도 그렇고. 좋게 예. 말해서 과감한 거지. 이거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근데 기소의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기소를 안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로 언론 보도를 보면 무혐의 혹은 불기소 쪽으로 불기소. 많이 기울어 있고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분위기는 관측인데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요즘 최근 3, 4주 동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이건 취재로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 소스를 제공한 건데 검찰이냐, 피고인이냐, 변호인이냐 이 세 루트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검찰. 근데 변호인은 자기가 스스로 자백할 리는 없고, 예. 그럼 피고인 아니면 검찰인데 그 주포와 이렇게 연락을 자주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과 비공개 조사일 때 마침 그날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 최근에 언론 보도. 네, 그러니까 검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론에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소위 이른바 밑밥을 깔고 기소로 가기 위한 보도의 빌드업이 아니었나. 예. 아무튼 뭐 내일쯤 아마 막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검찰이 우리 김용남 의원님처럼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또 이기인 최고 말대로 기소의 방향으로 갈지, 또 그 과정 어떤 결과에 어떤 설명을 할지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개표가 이제 8시까지 투표가 끝났고 이제 함을 열어서 두근두근 쾅쾅 이제 개표를 할 시간인데. 두근두근 쾅쾅. 예. 자, 부산과 뭐 이제 영광 뭐 여러 가지 호남 몇 군데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국민의힘이 승리할까요? 예언해 주세요. 짧게 원 포인트. 투표율로 봐서는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한동훈 체제가 더 공고해진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는 야당이 유리하고 본 투표는 여당이 유리한데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국힘이 승리를 할 거고, 근데 부산 금정에서는 특히 보궐선거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여당이. 네. 근데 이기면 그냥 체면치레 하는 거고, 만약에 여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에서 지면 아마 의원들이 난리가 날 거요. 영남권 의원들이. 그렇군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지금 선거 지면 당 대표한테 책임 묻자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일 거고. 오히려 용산을 향해. 그렇군요. 이긴 최고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전재수 의원 지역구 빼고 전부 다 싹쓸이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예. 부산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데다가 금정구의회도 국민의힘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조직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이미 국민의힘이 따놓은 당상이었고, 예. 그리고 캠페인을 봐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고문, 전기고문 당할 수 있다. 이런 캠페인을 벌인 데다가 예. 이 뇌출혈로 사망한 이 금정구청장에 대해서 혈세 낭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예. 캠페인으로도 그렇고 여건으로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이 져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국정 운영이 너무나도 지금 형편없다 보니까 예. 이것 때문에 진다. 그러면 보수의 내전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이 보수 내에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됩니다. 그 결과지를 들고 또 말씀을 또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로 진행됐는데요. 자, 오렌지 락커룸.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자, 우리 이기인 최고와 우리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님 두 분 오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